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정리를 통해서 내일의 투자 전략을 꿰뚫어보는 박춘호의 투자 전략, 황소와 곰입니다. 오늘 박춘호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능이라서 1시간이 늦게 개장을 했고 또 마감도 1시간 늦게 해서 저희도 1시간 늦게 만났습니다. 예, 우리 애도 오늘 수능 시험 봤습니다. 아, 정말요? 예. 좋은 소식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1시간 늦게 개장한 오늘의 11월 8일 장 소식 지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8일 장 마감 시황입니다. 코스피가 23포인트 하락해서 1914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8포인트의 상승으로 519선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으로 미 증시가 급락했는데요. 우리 증시 동조화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재정 절벽 우려로 경기주 약세 흐름 보였고요. 옵션 만기일에도 불구하고 수급 부담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테마주는 전자파, 수입 육류통 있습니다. 전자파로는 위노바와 잉크테크를 중심으로 눈에 띄는 급등 보였고요. 수입 육류통은 에이티넘 인베스트의 급등으로 수입 육류통 오늘 5.18% 급등 보였습니다. 업종별 등락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소형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의약품과 전기가스 등을 위주로 보였고요. 의료정밀 업종과 건설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특징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 뚜렷한 다른 특징이 있나요? 특징이라기보다는 우리 시장의 오늘 약세의 배경을 봐야 되겠죠. 네. 우리 시장뿐 아니라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 급락의 동조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네. 미국 증시가 오바마 당선 확정으로 인해서 네. 급락을 했는데 사실 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네. 불확실성 해소 랠리로 이어질 것으로 봤는데 의외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가끔 또는 자주 네. 이렇게 어이없는 거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배반하는 경우가 흔히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오바마 대통령 당선은 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이라고는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시장은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네. 그 때문에 오바마의 그 정책 좀 피해주라고 볼 수 있는 금융주 네. 또는 에너지주 네. 이것은 대부분 그 세금 관련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 폭탄을 맞지 않을까. 오바마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이제 복지를 정진하는 그런 정책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그 느낌이 있죠.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갑자기 불거진 문제도 아니고 또 이것이 경기나 또는 기업의 실적을 그렇게 심하게 추락시킬 그런 요인이 세상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은 그렇게 작용을 했고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죠. 시장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네. 한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 호재는 따로 없나요? 사실 시장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지 네. 호재는 많이 있죠. 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언제 시장에 작용하느냐 또는 타이밍의 문제고 네. 또 소재로 받아들이는 투자자가 더 많고 적음의 그런 수급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면은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사점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이 시장 핵심 드라이버라는 점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트가 뭐냐면 금과 구리 네. 가격 차트를 보면은 네. 그 시사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트가 나왔나요? 네. 예. 지금 화면 보시죠. 화면 보시면은 그 금과 구리 네. 저것은 사실 옐로우 머티리얼이라 그래가지고 노란 금속 사실 구리도 귀금속 준귀금속으로 좀 칩니다. 네. 그래서 저 흐름을 보면은 저게 상품 시장 가격 흐름인데 네. 좌측에 이 강세 흐름을 보인 몇 달 전에 여름에 강세 흐름을 보인 것은 QE3 유동성 완화 경기 부양책 그 효과로 인해서 강세를 폈다가 네. 우측에 보면은 그 최근 한두 달간 약세 조정을 보였죠. 네. 그래서 저것이 사실은 유동성 효과가 이제 시장에서 다 반영된 그 되돌림 현상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저것이 바로 시장이 이미 롬니의 그 당선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롬니가 당선하면은 네. 롬니는 금융정책, 재정정책 적극적으로 하는 걸 싫어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감세 정책을 통해서 민간이 소비를 하고 또는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롬니가 대통령이 되면은 네. 양적 완화 정책 없앨 것이다. 또는 버냉키 해임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오바마와 버냉키가 금융 완화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시켜 왔는데 네. 이것이 이제 롬니가 되면은 아마 종료될 것이고 버냉키도 해임될 것이다. 네. 그런 그 기대감이 시장에서 작용해서 약세를 보였다면은 지금 롬니가 의외로 그 기대를 충족을 못 시키고 끝났죠. 그러니까 다시 오바마가 재집권을 하고 그리고 또 버냉키도 연임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기존의 양적 완화 정책은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본다면은 이 금과 구리 가격 흐름은 다시 강세 전환을 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네. 시사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시사점을 찾아야 지금 시장에 앞으로 향후 대응을 할 수가 있다. 네. 그것이 그렇죠.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럼 이런 호재도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요. 그럼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저는 투자 포인트를 지금 시장의 약세 요인이 된 미국의 시장 약세 요인은 네. 오바마가 대통령이 재선임됐기 때문이 아니라 네. 아마도 롬니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 롬니 팬들이 그 전날 주식을 많이 샀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의외로 낙선을 하니까 네. 홧김에 팔아치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또 이루어진 약세이고 기본적으로 이 약세 요인을 이미 식상하게 들어왔던 뭐 재정 절벽이니 또는 유럽 불황이니 네. 이런 걸로 지금 뒤늦게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그동안 수개월 동안 이미 해석돼 왔던 것들이고 시장에서 다 소화되었던 내용들이죠. 네. 지금 오바마가 재선이 됐다고 해서 네. 갑자기 재정 절벽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유럽이 불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터무니없는 해석이다. 결과를 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춘 해석이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오바마 재선으로 인해서 양적 완화는 이제 계속 진행형으로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이 앞으로 계속 진행된다면은 네. 바로 이것이 이제 유동성 효과로 작용해서 다시 상품 가격 랠리가 이어질 수 있고 그렇다면은 금이나 구리 가격도 강세 전환이 된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관련주, 바로 그러한 경기 관련주들이 다시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 경기가 다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미국 경기의 회복 진행형이고 또 그에 따른 중국의 경기 턴어라운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미 시작했던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서 경기주에 대한 랠리에 대한 대응을 한다면은 지금 매우 좋은 저가 매수 기회가 왔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의 투자 포인트로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핫 스탁입니다. 네, 소장님 오늘 대한전선 감자후에 재상장 주가가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오늘 뭐 아주 뜨거운 주식이군요. 네. 대한전선은 그 최근에 재무구조 조정을 하는 바람에 네. 거래 정지한 이후에 오늘 아마 재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주 그 붉은 기둥처럼 솟아오르는데 이 대부분의 그 부분은 감자로 인한 주식 병합 효과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마지막 저 전봇대처럼 솟아오르는 거의 끝 부분 저것이 오늘 상한가로 네, 급등을 했던 치솟았습니다.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상한가는 오늘 마침 그 거래 재개와 함께 재상장과 함께 수주 호재가 발생했군요. 네. 그러니까 동남아의 고압 전선 케이블 수주를 상당히 큰 규모로 받았다. 네. 어쩌면 이 재료를 좀 저장해놨다가 저축해놨다가 오늘 재상장과 함께 네. 아마
주가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노리려고 같이 아마 맞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뭐 좋은 소식이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 때문에 오늘 아주 주식이 뜨겁게 달아올랐군요. 네, 오늘 급등주에 대해서 봤는데 이 급등주를 계속 따라잡는 것이 유효한 행동일까요? 예, 보통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급등주 따라잡기를 많이 합니다. 네. 뭐 급등주 따라잡기에 대한 전문가 리더도 뭐 있고 하더군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 급등주 따라잡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추가로 작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그 판단이 써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미 다 작용해 버렸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앞으로 또 추가로 작용할 거리가 많이 남았다면은 뭐 따라잡기 해도 앞으로 갈 길이 머니까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요 호재의 재료는 해외 수주라는 기본적인 펀더멘탈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작용하는 것인데 지금 해외 전선 업황은 그동안에 상당히 불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 조금 그 턴어라운드하는 조짐이 있고 그러한 그 소식이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사회 인프라 투자를 얼마 전에 경기 부양책으로 해서 다시 재개를 했고 네. 또 미국은 수혜 복구 그리고 또 주택 그 건설 호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업황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네네. 이것들이 같이 합쳐져서 해외 건설 업황이 조금 좋아지는 조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굿뉴스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가능한데 재료가 주가에 반영된 것이 오늘 상한가로 뭐 다 반영됐다면은 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지는데 대부분은 이 재료가 노출됐을 때는 조금 시기가 늦은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그것을 잘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투자자들은 어떤 쪽으로 접근하는 게 현명할까요? 일단 그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네. 재료가 이미 시장에 나왔다라는 것은 네. 이미 다 노출됐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미 늦다라고 일단 판단하시면 됩니다. 음, 그러나 혹시나 아직까지도 뭐 추가적인 나머지 잔여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하철도 보면은 착공할 때 역세권 아파트 네. 값이 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사 중에도 또 오릅니다. 그리고 또 완공 후에 개통하면은 이미 다 올랐을 것 네. 같은데 나머지 부분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 잔여 효과라 그러죠. 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가 노출됐더라도 상당히 큰 재료라면은 많이 노출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아직 잔여 효과가 좀 있을 수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전선업황 호황에 투자를 한다면은 뭐 긍정적이긴 합니다만은 이 회사의 경우는 사실 재무구조가 지금 상당히 개선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회사의 부채 차입금 규모가 시가총액을 훨씬 능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에게 내가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한다면은 아주 빚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그 상태에 있는 그렇군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하기가 조금 늦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구태여 이 업황에 주목한다면은 네네. 이 회사 아니라도 이 업황 중에서 제일 대장주가 있습니다. LS 같은 회사가 바로 재무구조도 이 회사보다는 훨씬 더 우량하고 네. 또 업종 대표주이고 기관들이 좋아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 회사에 관심이 간다면은 오히려 LS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LS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시는지 궁금한데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LS는 전선 업황이 일단 그 대한전선을 통해서 좋다는 것이 네. 간접적으로 확인이 됐죠. 네네. 그리고 거기다가 재무구조가 대한전선. 전선보다는 훨씬 더 우량해서 네. 기업 가치 측면에서 훨씬 더 낫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제대로 된 회사라야 개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재무구조가 부실한 회사는 지금 구조조정 진행 중이지만 네. 아직까지 확인되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가급적이면은 재무구조가 부실한 회사는 네.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네네. LS가 기업 가치 측면에서 투자하기에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네,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같이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 풍산입니다. 소장님, 왜 풍산인가요? 예, 오늘 풍산을 선택한 이유는 네. 아까 제가 오늘의
시장 드라이버가 네네. 구리나 금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금과 구리 관련, 특히 구리 관련 주기 때문에 네. 관심을 가질 만하다 해서 우리 국내 대표 기업인 풍산을 한번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 풍산은 최근에 주가 차트를 우선 보시면 네.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 차트를 볼 때 조금 긴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봉 차트보다는 주봉 차트를 보는 것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주봉 차트를 보면은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다가 이제 반등하는 흐름에 있죠. 네. 그래서 왜 반등을 하겠습니까? 이제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 풍산은 구리 관련 산업 소재를 만드는 회사이고 또 방위기 산업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탄약 같은 이런 구리로 만들어져 있죠.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그동안에 그 구리 가격이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해서 네네. 많이 그 상품 가격이 떨어져 있으면서 그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많이 겪었다가 네. 다시 이것이 이제 회복 단계로 들어가면서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네. 어떤 투자 접근 시점이냐 이걸 한번 판단해 보기로 하죠. 네, 그렇다면 이 구리 가격이 하락하면은 구리 관련주가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차트에서 아까 봤듯이 네. 구리 가격이 약세로 인해서 주가가 똑같은 흐름을 보였죠. 네. 우리가 아까 그 시장 드라이버가 구리 가격 흐름을 본다고 우리가 차트를 한번 봤는데 그 가격 흐름이나 지금 요 풍산의 가격 흐름이나 차트 모양 비슷하게 나왔죠. 네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구리 관련주는 구리 가격에 실적이 연관돼 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네. 왜냐하면은 그 구리 가격에 따라서 제품 가격이 다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비싸지면은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의 구리로 만들어졌기 네. 때문에 비싸게 받고 네네. 또 구리 가격이 하락하면은 제품 가격도 또 낮춰집니다. 네. 그러니까 제품 비싸게 팔아야 이익이 많이 남고 음. 또 싸게 팔면은 이익이 줄어들죠. 마진이 줄어들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 때문에 그런 흐름이 되는데 최근에 이 회사가 지금 그 3분기에는 반등의 시점에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네. 실적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구리 가격 약세일 때 나왔던 실적보다 3분기 구리 가격 반등 시 나왔던 실적이 많이 개선되어서 네. 좋았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다시 떨어지는 것은 4분기 구리 가격이 다시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구리 가격이 롬니가 대통령에 당선될지 모른다라는 기대감으로 네. 약세 조정을 보였다면은 지금 이제 롬니가 이미 당선이 무산됐으니까 그렇죠. 다시 이 오바마와 버냉키의 그 금융 완화 정책, 양적 완화 정책의 수혜를 받는다면은 네. 다시 4분기 구리 가격은 강세로 전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일시적으로 구리 가격이 약세로 다시 기울었다고 해서 네. 그 때문에 실적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으로 주가가 떨어진다면은 지금 이 구리 가격은 반등의 가능성이 많다면은 다시 실적이 4분기 실적이 네. 다시 또 좋아질 것이라.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4분기 구리 가격은 저는 다시 강세 전환하리라고 봅니다. 양적 완화 효과가 기대감이 또 다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기대감이 꼭 작용을 안 하더라도 네. 지금 구리 가격은 실질 수요 면에서 다시 강세 전환할 시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구리의 수요가 가장 그 밀접한 미국의 주택 경기가 지금 한창 회복되고 있거든요. 네. 미국의 주택은 우리나라처럼 철근보다도 구리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네, 주택이 네. 좀 고급스럽기 때문에 고급 자재로 구리를 많이 쓰죠. 그리고 중국의 인프라에 지금 구리가 많이 들어가는데 중국도 지금 경기 턴어라운드 하고 네, 있죠. 그러니까 구리가 수요가 늘어나고 구리 가격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두 개가 같이 겹치는 데다가 양적 완화의 그 유동성 효과까지 네. 같이 감안한다면은 상품 시장에서 구리 가격이 같이 올라가게 되겠고 그래서 이 3자가 트리플 작용을 한다면 네.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풍산의 실적도 4분기에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주시는데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할 수가 있어요. 사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를 매겨봐야 됩니다. 이 기업 가치는 이러한 실적 근거와 현재의 주가를 비교해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실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미 주가가 다 먼저 올라 버렸다면은 별로 투자 메리트가 없는 겁니다. 네네. 그러나 지금 주가는 떨어져 있는데 실적 전망치는 좋아진다면은 매우 좋은 매수 기회고 그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저평가 상태라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읽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보면은 구리업황은 4분기에 실적 호전이 예상됩니다. 네. 구리 가격의 흐름으로 봐서도 호전이 예상되지만 네네. 이 회사는 특히 방위산업 업체이기 때문에 네. 이 납품하는 그 탄약이라든가 방위산업 소재들이 대부분 4분기 보통 정부 예산 집행하는 건 전부 4분기에 다 몰려 있죠. 네. 그러니까 4분기에 계절 수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의 매출과 이익이 집중되어 있는 이 계절 효과로 인해서 주가는 통상 4분기에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지금 투자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보겠고 이 가격 현재 주가 대비 이 실적으로 PR을 매겨 본다면은 네. 지금 현재 올 예산 실적 기준으로 9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수준은 또 내년도 가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적정 PR이 한 12배 정도로 우리가 매긴다면은 이 회사의 적정 가치는 지금 주가보다 한 30%, 50% 이상 더 높이 쳐줘야 된다. 그래서 최저 4만 원 이상, 뭐 5만 원 정도의 수준은 충분히 지금 가야 될 자리에 있는데 네. 지금 현재의 그 구리 가격의 일시적인 요 흐름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 네. 좋은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식은 어쨌든 쌀 때 사야 비싸게 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시장이 터무니없는 거래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좋은 매수격이 되겠죠. 그래서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라라는 격언이 있는 것입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으로 오늘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가끔 또는 자주 초근이 없는 거래가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시 약세 요인인 미국의 정시 약세는 오바마 재선으로 인해서 악재가 불거진 것이 아닙니다. 오바마 재선이 불확실성 해소 요인이 되지만 어쨌든 시장은 재정 절벽이라든가 또는 유럽 불황에 대해서 시선을 맞추고 있고 그것은 어쩌면은 롬니 추종자들이 롬니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잘못 예상하고 선침했던 주식을 팔아치우는 현상이 아닐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이 어처구니 없는 매매가 이루어질 때야말로 바로 좋은 매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오바마가 재선됨을 해서 앞으로 경기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이러한 경기 부양책이 인해서 경기는 턴어라운드가 계속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국 경기 턴어라운드와 같이 맞물린다면은 지금의 주가 시장의 일시적인 약세는 오히려 앞으로 경기 관련주의 턴어라운드한 그러한 예상을 근거로 해본다면 좋은 매수 기회로 우리가 경기주의 턴어라운드에 시각을 맞추고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약세상에서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황소도 돈을 벌지만 곰도 돈을 번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박춘호와 함께 하십시오.